뒤로 한번 들어가 보면 23년도 6월에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이때 최고가가 12,382원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률로 증명하는 신뢰도 높은 정직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객님 TV입니다. 오늘 나라셀라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거래량 200만 주밖에 터지지 않았는데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죠, 그죠? 1000억 미만인 거는 조금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난신적자입니다. 난신적자 종목 무조건 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난신적자가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가족의 등에다가 칼을 꽂을 정도로 배신감을 때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식회사를 매수를 한다는 거는 흑자회사를 사가지고 차익을 보거나 배당을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적자회사에 투자를 하고 어떤 들뜬 기대감을 본다. 요거는 우리 불투명한 미래에다가 로또를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보는 겁니다. 재무비율 보시면 크게 좋지 않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줬네요. 그죠? 경영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적자가 났으면 주주들이 배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배당을 받았다는 거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PS가 오히려 감소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죠? 보유지분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어쨌든 간에 유통 주식 수량이 상당히 적음으로 인해서 품절주의 가능성으로 주가의 변동폭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419억에서 20%면은 대략적으로 한 80억이잖아요. 어떤 세력들이 마음먹고 들어와서 한번 흔들면은 추종자들과 연달아서 들어와서 주가 변동폭을 상당히 줄 수가 있겠죠.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당사는 주요 유통상품인 국내 와인 최초로 누적 판매량 이렇게 한 여러가지 브랜드를 가져와서 무역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매입 현황을 보시면은 확실히 24년도보다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게 보이고요. 22년도에는 조금 피크기를 맞았다라는 거 요거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곱하기 4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 와인 셀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고 그런 유통업계에 있는 것들, 특히나 롯데마트나 이마트 내부에서 와인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성을 좀 더 높였기 때문에 굳이 이런 쪽을 찾아가가지고 선택을 하는 그런 매니아측이 아닌 다음에야 이거를 갖다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크게 나오지가 않는 거죠. 보시면 이런 부분들, 지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임대료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비용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출처 보시면은 오프라인이 조금 더 세긴 한데 그래도 온라인에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이 오프 채널이 크게 효율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격대가 계속 떨어지고 매출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더라.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마트, 그 다음에 롯데마트, 그 다음에 몇 가지 와인 셀러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코스트코에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은 부분들이 차지를 하더라라는 부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확실히 지금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매출 채권도 역시나 줄어들면서 조금 이제 한계가 좀 보인다.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 트렌드를 바꾸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조금 리스크가 크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여기 보시면은 재고자산 부분이 394억 정도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계엄 이전의 환율보다 계엄 이후의 환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랬던 부분이 재고 부분에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매출액 보시면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출액을 내고, 매출 원가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나쁜 편은 아닌데 총이익에서 여러가지 다 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더라. 왜냐? 판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료나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적으로 봤을 때 적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 아까도 보신 것처럼 금융 수익 부분, 여기 외환 차익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된 재고의 물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금융 비용에서 보시면 이자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봤자 6억 7천 요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부담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문견호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 한번 이용해 보셔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주일 1종목 등급을 이용하시는 분이 25년 1월 2일부터 여기 아래 있죠. 7월 8일 오늘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수익률 보시면은 900만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오셨다.
단기만 해요.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걸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픈되어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신 분들 대부분이 재가입을 하시고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더라 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수익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개월 1종목 24개 종목 중에 22개 종목을 청산을 하면서 91.6%의 수익 확률입니다. 이거 수익률 아니에요. 수익 확률이고요. 2주일 1종목 16종목 중에 15종목을 수익 청산하면서 93%의 수익 확률. 그 다음에 일주일 1종목 32종목 중에 29종목 수익 청산하면서 90.6%의 수익 확률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들 이거 사실상 여러분들 해보라고 하시면은 주변에 할 수 있는 매니저들 거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보시고 프로그램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산까지 축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문견유 영상 보시면서 신뢰도 쌓고 그냥 합리적인 비용 지불하셔서 이렇게 900만원, 1800만원 가져가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셀러 차트를 한번 보면 오늘 여기 상한가가 우뚝 솟으면서 거래량도 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거의 비슷하게 가격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폭이 없었다. 뒤로 한번 돌아가 보면 23년도 6월에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이때 최고가가 12,382원이었다. 근데 무상증자를 통해서 어떻게 변동폭을 주려고 했는데 요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상증자 할 때마다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그 혜택도 보지를 못했네요. 그죠? 공구원 같은 것들 한동안 엄청나게 많이 받고 지금 보시면은 뭐 실리콘2 이런 것들도 여기에 무상증자 동참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매출액이 나는 회사 실리콘2는 더 많이 올라갔고, 그죠?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공구원이나 이 나라셀라 같은 경우에는 지옥을 맛보고 있더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거래량 터졌어도 이거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오너 리스크도 약간의 있는 모습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무상증자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참여가 되었었겠지만 그래도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결국 무상증자라는 부분도 자본에 있는 부분, 내가 쓸 수 있는 여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주에게 환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자본이 모자라거나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입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겠죠. 언제 시점에서 상장한 지 2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거를 갖다 다시 차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회사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나라셀라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 난신적자 종목이에요. 난신적자 종목 그냥 하지 않으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총도 상당히 낮은 편이더라. 시총이 낮은데 매출액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신적자인데 시총이 적은 거는 매수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환율 요 부분이 향후에 어떠한 물건을 수입을 할 경우에 환차 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더라. 왜냐? 수입을 하는 쪽이 환율이 높을 때는 무조건 나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는 와인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네 번째, 유통망 자체가 여기서 아무리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과다 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좋을 확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뭐 나라셀러에서 이런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나 이렇게 진입을 해서 뭐 어떤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독자 브랜드 상장으로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넓게 보시고 사고의 폭을 넓히셔야 되는데, 문견화가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 클럽이라는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드리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에 직장인들이 한 달에 50만원씩 내고 뭐 학원, 주식학원 이런 데를 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문견호가 진행하고 있는 이 스터디 클럽은 한 달에 13만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필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시장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프로필 비교 한번 잘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주식 채널에서도 저처럼 실전 투자 대회에 다수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식 손익 비율에서 9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어떠한 부를 늘려가는데 문견의 스터디 클럽 강의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나라셀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매수하면은 끝나는 종목일 수도 있다라고 마무리 드리면서 저는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라만 하시면 절대 지않는 도전
작전 세력에 강하신 분 자마의 모르신 분 리딩방에 사기당하신 분 이제 모두 주식채를 차단하고 주식 후견인 문 여러와 함께 희망을 꿈꿔요.